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부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넓이는 사실 수학2에서도 적분을 이용해서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게 했다면, 부피는 사실 미적분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이디어와 유사해서 그 유사성을 쌤이 보여드리고 출발해 볼게요. 자, 여기 봐주시면 우리가 이거 구분구적법 32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 곡선 아래에 특정 구간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그 구간을 n개 등분으로 쪼개고요. 그 하나하나의 크기를 델타 x를 n분의 b-a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의 높이를 그 x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fxk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억하죠. 그래서 이때 델타 x는 b-a를 n등분한 것이고, 이때 xk는 첫 번째 시작점에다가 b-a를 k번 더한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요 적분식을 요렇게 급수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또한 이 급수의 극한을 적분으로 바꾸는 거,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함을 우리가 32번 영상에서 이미 봤었어요. 그거랑 동일한 아이디어를, 이게 말하자면 2차원 도형이라면 3차원 입체 도형으로 가지고 오는 게 부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요 호상하게 생긴 도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구간을 잘라서 n등분하는 아이디어를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있는 이런 항아리 모양을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싶다면, 역시 A부터 B까지를 n등분해서 이 델타 X는 여전히 B-A를 n등분한 요 놈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원기둥 하나하나의 높이가 n분의 b-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반지름만 구할 수 있다면요, 요거 밑넓이 구해가지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원기둥의 합으로 이 도형을 정의할 거고요. 무수히 많은 원기둥의 넓이, 이거 밑넓이, 거기다가 높이, 델타 x, 이거 두 개 곱할 때마다 부피가 되죠. 원기둥의 부피. 그걸 싹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전체의 부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부피에 대한 아이디어고요. 이거는 급수와 정적분의 합 사이의 관계에서도 봤듯이 요게 a부터 b까지 요 넓이를 적분한 개념과 똑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안 좋을 때 CT나 MRI 같은 거 촬영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촬영할 때 이게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단면을, 여기 이 단면을 구하는 건 아니고 사람 몸의 요 단면들을 구하겠죠. 자, 요 단면들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합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의 내부 장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적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간 게 이 CT나 MRI 촬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쌤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교과서에 소개돼 있어서 화학요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대요, 적분이. 약의 적정 누적량을 투약하는데 그거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한다고도 하네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입체 도형의 부피는 그걸 잘랐을 때 단면적을 적분한 것과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런 거요, 우리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밑넓이에다가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모든 뿔이 다 그렇습니다. 원뿔도 마찬가지고 각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뿔의 부피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걸 마치 공식처럼 외웠었는데 오늘 적분 계산을 통해서 대체 왜 이런 공식이 나왔었는지를 예제 1번에서 확인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쌤이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뭘 알게 됐냐면 여기 단면적을 일단 구해가지고요. 단면적에 관한 식을 구해가지고 특정한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부피가 나온다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기 단면적의 식을 구해보는 게 목표예요. 자, 요 단면적의 식을 구해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h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부터 h까지 요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식을 적분해 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거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단면에 요 삼각형이랑요. 그다음에 요 삼각형은 닮은 거 아시죠? 네, 단면에 있는 이 두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근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요. 이제 진짜 써볼게요. 닮은 비는 x 대 h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여기 해당하는 요거에 대응하는 변이 요거니까요. 닮은 비는 x 대 h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길이의 비가 x 대 h니까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넓이잖아요. 이 넓이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sx 대 s의 비는 x제곱 대 h제곱이 된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죠? 길이에 비해 제곱의 비가 넓이의 비였던 거 기억나죠? 그럼 우리는 드디어 요거 아시다시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sx라는 녀석의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렇게요. h제곱분의 x제곱 곱하기 s. 요거 비례식 풀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게 됐다면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쵸? 좀 전에 얘기했었죠. 요 단면적을 지금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제 알아낸 거잖아요. 그럼 요 식을 우리 0부터 h까지 적분하면 여기에 부피가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피 적분하는 구간은요. 0부터 h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가 x니까 h제곱분의 s가 사실상 상수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제곱에 dx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제곱분의 s는 상수니까 앞에 쓰고 그 다음에 x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h. 자, 그럼 적분하면요. 3분의 1, 그 다음에 h 세제곱. 자, 약분할 걸 한번 약분해 볼게요. 여기 두 개랑 요거 한 개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무엇이 된다? 3분의 1 sh가 된다. 오호라! 여러분 이제 뭘 알게 된 거예요? 그쵸. 드디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뿔의 부피가 된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요 공식을 적분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됐죠? 자, 예제 2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뿔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적분으로 계산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려진 거는 그냥 확인용으로 사용한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은 대단한 건 아니고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떤 식이냐면 y는 루트 코사인 x라는 요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걸 x축으로 하고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하나 구해놨는데요. 이 입체 도형이 독특한 성질이 있는 것이 이게 XY 편면에 나타나는 그래프로 루트 코사인 X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거기 위에 있는 걸 한 변, 한 변, 한 변,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요. 요거 하나에 대한 넓이의 식을 구해가지고요. 우리의 목표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쭉 적분을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요거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변의 길이는요. 여기가 x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코사인 x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의 넓이는 루트 코사인 x의 제곱이네요. 그럼 다 구했어요. 자,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함수값이니까 루트 코사인 x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x일 때의 넓이 sx라고 한다면 s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루트 코사인 x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완전 쉽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쵸? 주어진 구간 전체에서 적분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피를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코사인 x 적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사인 x가 되죠.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 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녀석의 부피가 2라는 걸 우리가 드디어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특정한 딱 지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걸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수업 시간에 우리 자세히 한번 더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